세종 말년에는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자주 나고 시야가 흐려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이건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눈에는 어떤 걸까요? 그런 거 챙겨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눈도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명필 한석봉 선생님이 어두운 촛불 조명 안에서 글씨를 쓰고 책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더 나빴을까? 우리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서 자는 게 더 나빴을까? 어떤 게 더 치명적이었을까요? 근시를 어떻게 보면 100%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피하거나 좀 줄이거나 약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박사 클리어 서울안과의 대표원장 임태영입니다. 사실 제가 알아주는 역사 덕후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와 눈을 관련지어서 여러분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은 심각한 안질로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거 아셨나요? 과연 세종대왕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어떤 치료와 어떤 수술을 하셨을까요? 또 명필 한석봉 선생님이 어두운 촛불 조명 안에서 글씨를 쓰고 책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더 나빴을까? 우리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서 자는 게 더 나빴을까? 어떤 게 더 치명적이었을까요? 오늘은 글씨에 관련된 위대한 우리나라 인물의 스토리들을 소개해보고 지금 그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저를 만났더라면 제가 어떻게 치료를 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명필 한석봉 선생님께서 알았던 근시를 예방하기 위한 눈 건강 루틴도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실록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님은 불과 한자 앞도 보기 힘들며 글을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집현전 학자들이 글을 읽어주고 받아 적으면서 한글을 만드실 정도로 열의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세종 말년에는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자주 나고 시야가 흐려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이건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제 생각에는 백내장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가능성은 세종대왕님께서는 소갈증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당뇨병입니다. 당뇨 망막 증일 수도 있고 합해져서 당뇨병성 백내장일 수도 있는 거죠. 세종대왕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를 만났다면 일단 눈을 검사를 했겠죠. 열심히 검사를 해서 당뇨망막증이면 당뇨망막증을 치료를 했을 거고요. 백내장이나 노안 때문이었다면 초음파 유화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초점은 안 해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종대왕님께서는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걸 많이 봐야 되고 그 시절에는 뭐 자동차 운전 밤에 하시고 그럴 일 없으니까 밑번짐 걱정 별로 안 해도 되니까 다초점 렌즈를 해서 먼 데도 잘 보이고 가까운 데도 잘 보실 수 있도록 사실 수술은 10분 만에 끝나고 회복기간도 뭐 일주면은 사실 웬만한 일상생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렌즈로 넣어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술 만약에 받으셨다면 우리 한글이 훈민정음 3부작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긴 합니다. 자, 어머니는 떡을 썰고 나는 글씨를 썼다. 누구신지 감이 오시죠? 유명한 한석봉 선생님의 명언입니다. 한석봉 선생님은 밤중에 촛불 아래 작은 글씨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촛불 켜놓고 방에 혼자 계셔 본 적 있으시죠? 뭐 정전됐을 때, 요즘은 정전이 잘 안 되지만 그 어두운 공간에서 책도 오래 보시고 글씨도 쓰시고 이러면 눈이 얼마나 많이 피곤했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촛불 vs 핸드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눈에 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안구 건조증에는 스마트폰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밝으니까 많은 에너지가 눈에 오니까 눈이 더 말랐을 것 같긴 하고요. 건조증보다 더 중요한 게 눈 나빠지는 거잖아요. 근시, 눈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부분은 촛불 쪽이 나쁜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렸을 시절부터 글도 많이 보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근시가 생겼을 확률이 아주 높았을 거예요. 만약에 한석봉 선생님께서 2025년에 초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이었다면 한석봉 선생님의 어머님은 어떻게 관리를 했을 것 같으세요? 드림렌즈로 일단 눈이 나빠지는 걸 막자. 그리고 근시 억제 프로그램 아트로핀이라든지 근시를 억제하는 특별한 소프트 렌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한 근시 억제 프로그램을 권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불편하시면 시력 교정 수술을 하셨겠죠. 석봉체는 아주 훌륭하지만 탄생하기까지는 눈이 엄청난 혹사를 당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석봉체 아세요? 저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멋진 글씨체가 나올 때까지는 눈이 뒷받침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훈민정음 연구가 중단되고 우리 세종대왕을 좌절하게 했던 백내장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백내장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홍채가 있고 여기 이제 수정체가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태어날 때 여기가 투명합니다. 내 나이가 들고 자외선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얘가 탁해지고 탄력성을 잃는 것이 백내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불투명해지니까 빛이 못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안 보이게 되고, 심해지면 여기가 새하얘지니까 백내장 이름이 붙었고 밖에서 보기에도 하얗게 보입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이상의 분들은 열에 8, 9분들이 백내장이 있다고 합니다. 방치할 경우에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나요? 처음부터 바로 실명하는 건 아니겠죠. 증상은 시력이 떨어지거나 나는 근시가 없었는데 근시가 생겼다든지, 쌍이 2개로 겹쳐 보인다든지, 눈이 이상하게 요새 점점 부셔진다, 이런 것들이 백내장의 초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은 보통 어르신들한테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눈이 늙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노안 때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요새는 조금 양상이 약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으로 진료받은 40대 환자가 2018년 28만 명에서 2022년 36만 명으로 3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50대 환자는 42%가 증가를 했대요. 전체 백내장 환자 중에서 중장년층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외선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선크림 같은 거 피부 보호를 위해 바르시잖아요. 피부도 잘 관리해야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듯이 눈에는 어떤 걸까요? 선글라스, 양산, 모자 이런 거 챙겨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눈도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석봉 선생님이 알았던 근시는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라고 해요. 그럼 10명에 8명이네요. 사실 더 넘습니다. 중국이 더 많고요. 일본도 꽤 많습니다. 동양 사람들한테 많은 건데, 왜 그러면 동양에 많으냐 하는 거는 촛불은 아니지만 사실 스마트폰 많이 보고요. 우리나라 경쟁 치열하잖아요.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볼 것도 많고, 그래서 근거리 학습 환경,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실외에서 뛰어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연광 부족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때는 안구가 커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더 잘 써줘야 되는데, 특히 10대 키가 많이 크는 시기잖아요. 눈도 많이 커요. 그래서 눈도 더 많이 나빠지는 시기라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막는 방법은 현재까지 효과가 있는 거는 그림 렌즈 아시죠? 자면서 끼고 낮에는 안 끼는 그런 렌즈를 쓰시거나,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특수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 또 근시를 진행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약물, 안약입니다. 안약을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점안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을 넣거나 렌즈를 꼭 껴야 된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근시를 어떻게 보면 100%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피하거나 좀 줄이거나 약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인터넷에 보실 거예요. 20, 20, 20.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마다 20피트, 한 5, 6m 정도 떨어진 공간을 20초 정도 좀 바라보기. 왜냐면 사람이 근거리를 계속 보면 이 조절하는 자극 자체가 눈을 길어지게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근시가 더 빨리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볼 수만 있다면 저 먼 곳을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기 먼 산이나 저기 지평선 이런 건 사실 도시 안에서 보기 힘들지만 그런 것들 봐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건데, 자연광이 아시죠? 햇빛이에요. 햇빛 아래 최소 활동을 2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합니다. 햇빛을 맞으면요, 우리 몸에서 도파민 분비가 촉진해서 눈이 길어지면 근시가 진행하는데 그걸 좀 억제하는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처음 나왔을 때 싱가포르에서는 온실처럼 교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을 수업받게 했다고 해요. 그 사실 보기도 했는데 너무 덥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더운 나라에서. 그래서 저기 더워서 과연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그건 조금 오버인 것 같고,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실외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도 그런데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네, 이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책상을 이제 창가에 놓고 햇빛이 좀 들어오는 환경에서 눈과 책 간의 거리는 적어도 30cm, 40cm 이상 띄어서 보는 거.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야, 떨어져서 봐. 그게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보지 마시고 좀 떨어져서 보고 자연광을 쐬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문제입니다. 취침 30분 전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걸로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RGB잖아요. 블루라이트가 나오면서 눈의 피로나 수면 방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잠을 못 자면 당연히 우리 몸의 회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여러 위인분들도 눈의 건강으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현대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무궁무진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고, 또 그 기간도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꾼 위인들의 눈처럼 당신의 눈도 지금 미래를 바꾸고 있을지 모르죠.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역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